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교보증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HTS나 MTS 이용자 매매 수수료의 이익이 매출로 잡힐 텐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보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보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로 투자 매매업, 그리고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주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HTS나 MTS도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고 있는 형편인데요. 사실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증권사의 모멘텀은 HTS 그리고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내년부터 이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에 모의 거래를 시작을 한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 거래를 여태 하고 있었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미국, 그리고 영국은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는 매도와 매수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도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가 호가는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호가 세분화를 하겠다는데요.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밤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향후에는 장 마감 시간을 최종적으로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ETF 그리고 토큰 증권도 상장 계획 중에 있죠. 투자자들은 기존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도 할 필요성이 없고,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다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이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그리고 모의 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교보증권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밤 8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이용자 수 증가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약 8,100만 원어치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200만 원, 외국인이 900만 원, 기관이 800만 원 매도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그 거래 대금이 적은 것을 보아하니 사실상 지금 교보증권이 시장 관심 밖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사이에 개인이 약 4억 4천만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관은 5천만 원 순매수, 외국인은 반대로 5억 원 정도 매도를 진행 중했죠. 그래서 사실상 개인하고 기관이 한 달 사이에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많아서 개인의 매도, 즉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같은 경우 일단 교보증권은 최근 기업 밸류업 정책으로 상당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지고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그어놨어요. 현재 주가가 모든 이평선들 아래에 있죠. 그래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작년 11월에 이렇게 여기 아래 꼬리 달린 부분과 그리고 올해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구간이 지지 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금 지지를 받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 시에는 2차적인 지지 라인으로 과거 상당히 하락했던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승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가가 모든 이평선들 아래에 있고, 그리고 매물대 차트만 보시더라도 지금 상당히 윗구간에 매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 시마다 매물 출회,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장기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횡보를 시키면서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 저항대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지지라인까지 후퇴를 할지, 그리고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돌파를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식 거래 시간도 늘어나는 만큼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슈 잘 살펴보아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